자,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게 선천적 방어작용이라는 걸 배웠고, 이제 후천적 방어작용이라는 특이적 방어작용을 배웁니다. 자, 먼저 얘를 배우기 위해서는 림프구라는 새끼를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염증 반응을 하든 식균 작용을 하든 제일 중요한 새끼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이 백혈구의 종류 중에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림프구는 그냥 백혈구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 백혈구 중에 림프구가 있고, 림프구의 종류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많아.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딱 두 개야. T림프구라는 놈과 B림프구라는 놈. 두 마리 배웁니다. 림프구의 종류 중에 T림프구, B림프구. 자, 얘네들은 일단 분류를 좀 해줘야 돼요. T림프구랑 B림프구라는 놈은 생성되어지는 장소가 어디고 성숙되어지는 장소가 어딘지를 분류해야 기니디 보기에 안 낚입니다. 자, 일단 림프구라는 거는 무조건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너네 그래서 백혈병 걸린 사람들 나으려면 뭐 해야 된대? 수술. 골수 이식 받는다며. 이게 결국은 백혈구가 다 골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돼야 백혈병도 뭘 치료하든 뭘 할 수 있어요. 대신 성숙되는 장소에 따라서 얘냐 얘냐로 나눠지는 거야. T림프구라는 거는 가슴샘이라는 곳에서 성숙이 됩니다. 근데 B림프구는 그대로 골수에서 성숙이 돼요. 이게 B가 내가 이거 뭐 저번에 써줬잖아? 본 메로우라 그래가지고 얘가 해부학적 용어로 골수입니다. 이게 골수. T라는 게 티머스라고 해서 이게 가슴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해부학 용어예요. 다. 그래서 가슴샘의 T자, 본 메로우의 B자를 약자로 해서 어디서 성숙되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얘네들이 주로 나올 겁니다. 여기부터. 자, 그러면 이제 후천적 방어작용 처음부터 봅시다. 자, 후천적 방어는 제일 먼저 기전을 외워야 돼. 기전. 존나 쓸 게 많아. 예전에 썼는 분들은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방학 기간 동안 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거. 자, 어쨌든 먼저 X라는 항원이 들어옵니다. 자, 얘는 그냥 병원차를 생각하면 돼.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그냥 침투했어. 자, 얘가 침투하면은 당연히 아까 전부터 봤던 대식세포라는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백혈구 중에 이 식균작용이라는 걸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백혈구가 대식세포예요. 그럼 얘가 진짜로 쟤를 먹는 거야. 먹어. 그럼 얘를 먹어가지고 조각조각 냅니다. 자, 원래 이제 너네 동물과 식물 세포에 차이점이 좀 있었지. 식물 세포만 갖고 있는 게 뭐였냐? 통합과학 때 배웠잖아. 식물 세포만 갖고 있는 게 세포벽, 엽록체, 액포. 요게 이제 식물만 갖고 있는 거고, 동물만 갖고 있는 게 두 개 있어요. 그게 중심체라는 방추사 형성에 관여되는 거랑 리소좀이라는 게 있어요. 뭐 모를 거지. 당연히 다 까먹었지, 새끼들. 이 리소좀이라는 게 세포 내에 소화를 하는 세포소 기관이에요. 그게 얘는 많아요. 그래서 리소좀이 존나게 많아서 항원 X를 먹으면은 얘를 다 조각조각 냅니다. 진짜로 잘라버려요. 소화시킨다는 거야. 우리 밥 먹으면 밥을 조각조각 자르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잖아. 똑같아요. 저 균을 다 조각조각 잘라. 그럼 이제 조각이 나간단 말이야, 이게. 얘 똥 싸요. 다 먹었으면. 아, 다 먹었으니까 조각조각 자르면은 똥 싸. 그럼 얘가 항원 조각이 나가겠잖아. 잘라진 걸. 요 항원 조각을 처음으로 보는 쉐끼가 있어요. 자, 얘가 보조 T림프구입니다. 그 뭐 헬퍼 T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보조 T림프구. 진짜 T림프구는 아니야. 요 보조 T림프구가 얘를 처음으로 봐요. 그리고 자기 쪽으로 실제 과정은 이래. 자기가 얘를 원래 먹어요. 얘 먹은 다음에 너 이 새끼 너 이름이 뭐구나. 너 밖에서 온 나쁜 새끼구나. 그러면 야, 안 되겠다. 우리 몸에 얘가 들어왔네. 그래서 얘 신고 정신이 투철해요. 얘가 신고합니다. 형님들, 우리 몸에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그래?
그게 뭐냐면은 보조 T림프구가, 얘 보조 T림프예요. 진짜 T림프구에게 갑니다. 그래서 진짜 T림프구랑 결합을 한 다음에 얘의 뭐라는 이 표현 기억해야 돼. 얘의 분화를 촉진시켜요. 자, 분화라는 개념은 변신입니다. 변신. 진짜 T림프구가 변신하도록 얘가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보조 T림프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이제 얘가 변신을 해요. 그래? 야, 진짜 뭐 들어왔어? 네, 형님, 들어왔습니다. 그래, 넌 뒤졌다, 이 새끼야. 그리고 슈퍼맨으로 변신합니다. 이 슈퍼맨이 세포 독성 T림프고요. 세포 독성 T림프. 말 그대로 얘는 독을 분사시켜요. 자, 지금 이 림프구라는 거는 다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림프구는 아까 전에 내가 그린 것처럼 혈액을 따라서 돌아다녀요. 근데 혈액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얘가 돌아다녀. 와, 가다가 X를 딱 보잖아? 보자마자 침을 찍 뱉어요. 진짜로. 자, 침을 뱉자마자 이거 독이야, 독. 그러니까 얘가 바로 뒤집니다. 바로 죽어요. 즉, 얘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원리를 볼게. 얘는 얘 딱 보면 내 몸에 있는 거냐 아니냐 너 누구니 하다가 이 새끼 잘못된 새끼네, 널로 와, 먹어버려.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얘는 돌아다니다가 X 딱 보잖아, 쭉 침을 분사시켜. 바로 죽어요. 즉 얘보다 훨씬 시간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면역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 세포죠, 세포. 이런 방법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요. 세포성 면역. 자, 그런데 보조 T림프구가 두 번째 형님에게 또 신고합니다. 형님, 아까 T림프구 형님도 변신했어요. 형님도 변신하세요. 그래? 내가 나설 차례군. 드디어 B림프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B림프구가 분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형질세포라는 게 돼요. 번데기처럼 생겨요. 형질세포. 요 형질세포가 그 다음으로 변신하는 게 요 놈아예요. 드디어 나와. 항체라는 놈입니다. 자, 이 항체는 내가 그린 것처럼 굉장히 조그맣니다. 그래서 얘는 세포보다 훨씬 작아요. 그럼 얘가 계속 혈액을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저 X를 딱 보잖아. 쟤를 보면 X라는 항원에 붙어요. 자, 요거 내가 진짜 그려줄게. 이게 항체가 이렇게 생겨요. 항체는 항상 Y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여기 결합 부위가 있어. 그러면 항원이 요 새끼가 요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 요렇게. 그럼 얘가 여기 딱 결합을 할 수 있게끔 생겨 먹은 거예요. 근데 항원마다 생겨 먹은 게 다 달라요. 그럼 여긴 결합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언제나 하나의 항체는 하나의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요. 근데 결합을 하는 순간에는 얘가 더 이상 독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즉 얘는 병원체로서의 작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야. 결합하면. 그래서 더 이상 결합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합 부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결합을 합니다. 이 항체 중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딱 달라붙는 거야. 그럼 여기 결합을 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항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대신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다. 세포가 훨씬 크고요. 결합 부위가 이만해.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요만합니다. 항체가 훨씬 조그매. 그래서 항체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항원항체 반응을 해서 면역작용을 하는 걸 체액성 면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서부터도 또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할 건데, 자, 혈액이라는 걸 원심 분리를 한대. 근데 원심 분리는 뭐냐면은 존나 빠른 속력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실제로 어느 정도로 빨리 돌리냐면 중력 가속도의 약 1100까지 빨리 돌려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돌리니까 무거운 건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가벼운 건 위로 떠요.
자, 그러면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게 위로 뜨는데 그 무거운 게 뭐냐면 혈구입니다. 혈구. 여기 들어가는 게 모든 세포예요. 즉 적혈구, 백혈구 모든 세포는 일로 들어가. 무거우니까. 근데 가벼운 건 위에 떠요. 위에 뜨는 걸 우리는 혈장이라고 해. 물도 있고 혈장 단백질도 있고 얘를 체액. 우리 뭐 항상성 할 때도 배웠죠? 체액의 농도. 여기에 농도예요. 즉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세포야. 일로 들어갑니다. 이 새끼는 일로 들어와요. 얘는. 근데 얘는 존나게 작아가지고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원심 분리했을 때 들어가는 장소가 달라요. 그 장소 때문에 체액성 면역을 하냐 세포성 면역을 하냐 나눠지는 겁니다. 자, 요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는 형질세포도 되지만 기억세포도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새끼. 그래서 얘는 똑똑한 놈이야. 얘는 그냥 헐크가 되는 거거든. 헐크가 돼가지고 지나다니는 저 X 다 죽여. 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우리 몸에 어떤 세포도 영원히 사는 애는 없어요. 그럼 정해진 수명이 다하면 죽어요. 그럼 얘가 죽어. 그리고 얘가 또 들어오잖아. 그럼 또 이러한 과정으로 얘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또 걸린다는 거지. 근데 이제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는 말 그대로 저 X를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역할이 없어. 쟤만 기억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로 제가 또 들어왔어. 항원 X 2차 침입이에요. 제가 또 들어왔어. 그러면 드디어 이 기억하는 형님께서 역할을 합니다. 야, 너 또 왔냐? 넌 뒤졌다 이 새끼야. 그리고 얘가 형질세포로 바로 변신합니다. 물론 당연히 또 다른 기억세포로도 변신을 해요. 그런데 요 형질세포가 또 항체 만들겠잖아. 요거. 근데 이건 얘랑 똑같은 항체입니다. 대신에 숫자를 무지막지 엄청나게 만듭니다. 항체를 존나게 많이 만드는 거야. 이러니까 두 번째 들어온 이 새끼는 바로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빠르게 방어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시험에 나오는 작용이 있어요. 이게 짜증납니다. 잘 봐야 돼. 이 방어작용이라는 건 얘랑 얘로 나눠진댔죠. 근데 얘나 얘를 둘 다 1차 방어작용이라 합니다. 1차 방어작용. 1차 방어작용은 선천적과 후천적 다 똑같아. 그런데 후천적 여기에부터 여기까지는 1차 면역 저죠? 선천적 요거. 근데 요렇게 와서 얘가 죽이는 거. 이렇게 와서 얘가 죽이는 요 작용은 2차 방어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1차 이렇게 나와. 왜 한다? 얘를 1차 방어야 이렇게 부르고 얘를 2차 방어라고 합니다. 2차 방어. 그래서 후천적 방어작용을 2차적인 방어작용이다 이렇게 불러. 자, 여기서부터가 짜증나. 짜증나. 잘 들어야 돼. 요 항체는 처음에 들어온 X라는 항원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항체죠. 이 첫 번째 항체가 역할을 할 때 1차 면역작용이다라고 부릅니다. 1차 면역작용. 근데 두 번째로 침입해서 만들어진 요 항체를 2차 면역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짜증나는 거야. 이게. 그럼 잘 정리합시다.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인 1차 방어가 되고 특이적 방어작용인 2차 방어가 됩니다. 근데 이 2차 방어는 1차 면역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X가
1차로 침입했어. 그러면 얘 다 됩니다. 다 돼요. 맞지? 처음 들어오면 요거 먹는 거 자체가 얘예요. 그리고 먹은 다음에 이러한 작동 기전에 따라서 얘 만들고 얘 만들었잖아. 이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 얘입니다. 그리고 얘와 얘는 같은 뜻이에요. 2차 방어는 1차 면역과 같은 뜻이에요. 얘. 그런데 2차로 X가 침입했다. 이럴 때만 2차 면역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돼야 돼. 전제 조건은 얘가 있어야지만 얘를 만듭니다. 요게 들어와야 돼. 자,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는 문제가 맨날 쥐새끼 문제를 내요. 쥐새끼. 쥐새끼를 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나? 자, 제일 먼저 A라는 쥐가 있어요. 자, 이 A라는 쥐를 X라는 병원체에 감염시킵니다. 자, 그럼 X라는 병원체를 감염시키면 첫 번째 문제, 이 A라는 쥐새끼는 1차 방어 해, 안 해? 야, 무조건 감염되면 1차 방어 한다고요. 식균작용. 2차 방어 해, 안 해? 감염되면 무조건 얘 만든다니까. 1차 방어, 2차 방어 무조건 하는 거야. 감염되면. 대신 2차 면역이 안 돼요. 자, 근데 얘에 의해서 일주일이 지나면 이 A라는 쥐새끼는 죽습니다. 죽어요. 자, 이 얘기는 얘 X의 병원체가 엄청나게 강력한 병원성을 갖고 있어서 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뒤면 죽을 거야. 근데 일주일 지나기 바로 전 5일 차쯤에 얘 혈액을 좀 채취합니다. 쥐새끼의 혈액을 잠깐 채취해. 그래서 원심 분리를 돌려요. 원심 분리를 돌려서 기역 부위와 니은 부위를 자른 다음에 얘를 또 다른 쥐새끼 B에 넣고요. 얘를 또 다른 쥐새끼 C에 넣습니다. 오케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X를 주입하고요. 여기에 X를 주입합니다. 그러면 얘는 뒤집니다. 얘는 살아요. 자, 이걸 뭐 때문이라고 할래? 근데 분명히 여기 아직 안 지웠다. 아까 혈액을 원심 분리했을 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세포랬죠. 그럼 X 감염되고 한 5, 6일 정도 되면 당연히 이거 다 하는 거야, 이거. 여기 전까지. 요렇게 다 할 수 있어요. 다. 5일까지 되면 여기까지는. 즉, 여기로는 기억세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엔 항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물론 얘가 죽을 수도 있고 얘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럼 둘 다 살았다고 합시다. 둘 다 살았대. 둘 다 살았는데 둘 다 살게 된 이유는 달라요. 이유는 다르다. 왜냐면 여기서는 기억세포를 자체를 받았죠. 그리고 X를 또 넣었잖아. 그러면 이게 되는 겁니다. 요게 기억세포가 얘가 또 들어오면 엄청나게 다량의 항체를 만들거든. 그래서 얘가 산 이유는 2차 면역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2차 면역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2차 면역이 되냐 안 되냐의 조건은 기억세포에 의한 항체를 만들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억세포가 항체를 만들면 무조건 2차 면역이라 합니다. 이때는 항체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으로 병원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대신 얘는 2차 면역은 안 돼요. 왜? 얘는 그냥 항체 직접 주입했잖아. 근데 얘는 왜 살았냐면 항체를 직접 내 몸에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다량의 항체를 엄청 만들었기 때문에 살았지만 얘는 이 항체, 요 항체 자체를 내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 농도가 얘보단 높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생활 속에 이걸 이용한 개념이 항체 자체를 넣는 개념을 면역혈청이라고 합니다.
면역 혈전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정확히는 아니야. 기억세포를 맞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기억세포에 의한 2차 면역작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백신을 맞는 겁니다. 자, 우리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대. 그러면 병원 가가지고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맞죠? 그 백신이 뭐 하는 거냐면 진짜 독감 바이러스를 내 몸에 맞는 거예요. 그럼 독감 바이러스를 그대로 맞으면 난 진짜 독감 걸려. 그래서 그 독감 바이러스의 팔, 다리를 잘라요. 팔 잘라. 다리 잘라. 아, 완전히 자외선 처리해서 병신 만들어. 아무리 병신이 되더라도 걔는 독감 바이러스는 맞아. 그럼 내 몸에 들어오면 요 과정으로 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진짜 독감 바이러스가 내 몸에 진짜 들어오면은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서 내가 독감에 안 걸리게 한다고. 근데 면역 혈청이라는 건 이거야. 자, 아까 얘기했지만 독감 바이러스를 내 몸에 넣어. 너네 백신 맞을 기회가 있으면 맞아보세요. 맞으면 그날은 뭔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 몸이 으시르시 춥고 막 감기 걸린 것처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자외선 처리를 하든 뭐 팔다리를 자르든 해도 제일 무서운 새끼가 광견병이에요. 광견병 바이러스를 내 몸에 진짜 맞잖아? 그럼 내가 진짜 광견병 걸려버려요. 아무리 팔다리 잘라도 넣으면 광견병 걸려버려. 그럼 니네 늘 거야? 이건 백신이 아니라 죽이려는 거지. 못 넣어. 그러니까 백신을 못 만드는 거야. 자, 근데 진짜 광견병에 걸린 개새끼한테 내가 물렸대. 그럼 나 광견병 걸려요, 진짜. 잠깐, 미친 개 요즘엔 거의 없지만 광견병에 그 개만 걸리는 게 아니야. 야생동물도 걸려요. 그럼 얘가 광견병 걸린 애한테 내가 걸리면은 나 광견병 바로 걸려요. 광견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약 50% 정도 됩니다. 2명 중에 1명은 죽어요. 이만큼 위험한 거야. 이러니까 광견병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미친 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 그럼 광견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요. 내가 팁을 줄게. 만약에 너네 집에 강아지들 키우고 있으면은 팁을 줄게. 물을 줘. 응? 물을 주는데 이 새끼가 도망가. 물을 주는데 막 나를 막 짖어. 우와! 광견병의 다른 말이 공수병이랍니다. 물을 존나 무서워요. 이게 뇌가 약간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광견병에 걸린 개나 야생동물이 물을 주는데 도망간다. 이 새끼 미친 거예요. 미친 거야. 만약에 니네 집 개한테 물을 줬는데 와! 짖어. 막 도망가. 그럼 절대로 걔 가까이 가면 안 돼. 그 새끼 미친 거거든. 광견병에 걸린 거야. 자, 아무튼 간에 광견병에 걸린 이런 사람에게는 그래도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신만 엄청나게 맞는 겁니다. 백신만. 그래서 죽지 않도록 원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자, 내가 오늘 거 주간지 줄 테니까 한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잠깐만 있어봐. 뒤로 주시고. 자, 지금 내가 준 게 우리 또 신경계부터 다 누적입니다, 이거. 근데 오늘 방어작용을 했기 때문에 방어작용 한번 해볼게. 자, 지금 한 거랑 거의 흡사한 문제가 31번이에요. 31번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아까 문제처럼 A와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X를 준비했대. 자, 주실게요, 얘는. 그 다음에 X에서 A를 먼저 주사했어. 일단 A 주사.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X에게 A를 또 주사했어. 자, 두 번째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도 같이 넣었어요. 자, 그때 혈중 항체 농도 변화가 다한 그림 같아. 봐봐. A만 넣었을 때 항체가 요만큼 나오다가 줍니다. 근데 A와 B를 똑같이 한 번씩 더 넣는데 A만 급격히 증가하죠. 요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다? 기억세포에 의한 항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 했다라고 할 거야? 몇 차 뭐 했다? 얘만 2차 면역작용이 됐다. 이렇게 본다고. 근데 얘는 그냥 B를 그냥 주입한 거니까 당연히 원래 A에 있던 항체 농도밖에 안 만들어지죠. 자, 기억 봅시다. 이제 구간 1에서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한대요. 자, 여기는 처음 넣은 거지. 그럼 항체 만들었지만 당연히 기억세포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억세포가 항체를 만들진 않아요. 그 기억세포가 항체 만들 때는 2차로 넣었을 때입니다. 기억세포는 있어요. 니은 보기 구간 2에서 A에 대한 2차 면역.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기서 A에 대한 2차 면역이 일어났다. 맞아요. 자, 그럼 문제를 바꾼다. 니은 보기를. 구간 2에서 B에 대한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그럼 이거 니은 보기 바꿨어. 구간 2에서 B에 대한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이러면 맞아 틀려. 근데 맞다 그랬어. 너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아무거나 한 번 넣으면 무조건 일어나는 건 1차 방어, 2차 방어, 1차 면역은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2차 면역이 됐냐 안 됐냐만 따지는 거예요. 2차 방어작용은 다 돼야 항체가 2차 방어야, 새끼들아. 항체 자체가 2차 방어야. 근데 기억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야 2차 면역입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문제를. 자, 디귿 봅시다. 구간 3에서 B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구간 3, 항체 만들었잖아. 항체에 의한 작용이 그냥 특이적 방어예요. 이게 2차 방어야. 특이적 방어, 2차 방어. 똑같습니다. 답이 5번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제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문제. 한 문제만 더 해볼게. 자, 3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5번) 어이, 닥쳐. 자,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A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만든 백신 기억이 있대. 그 기억을 생쥐 1에게 주입했대. 근데 너네 백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항원이에요. 그냥 병원체야, 병원체. 그 다음에 2주 후에 1에서 혈청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혈청은 혈장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얘가 원심분류를 했을 때 아래가 혈구가 들어가고 얘를 혈장이라고도 하지만 혈청이라고도 한다고. 결국은 얘를 지금 니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기억세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항체예요, 이건 항체. 그 다음에 2번 생쥐에다가 A를 또 주사했대. 당연히 뒤지겠지 뭐. 아무것도 넣은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가는 A에다가 기억을 같이 넣었어. 그러니까 백신이 기억이라 했단 말이야, 이거. 야, 근데 이거는 더 미친 거예요, 이거. 얘보다 더 심각한 새끼야. A의 병원성을 약화시킨 기억이 백신이잖아. 그럼 A를 2배로 넣었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럼 얘가 살면 미친 거지. 죽지 당연히. 근데 A에다가 니은을 넣었잖아? 얘 살았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얘가 산 이유는 2차 면역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라니까. 2차 면역이 되려면요, 얘를 뺐어야 돼. 얘를 빼가지고 넣어야지만 기억세포에 의한 항체 만들기 때문에 2차 면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항체를 넣은 거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해서 산 이유가 우리 뭐라고 한다고? 면역혈청이라는 방법으로 사람을 직접 살리는 방법이에요. 항체 자체를 직접 넣는 겁니다. 이거. 기억 볼게. 기억을 주사한 생쥐 1에서 A에 대한 특이적 면역이 일어났다. 내가 반드시 얘기했지만 언제나 뭔가 주입하면요, 1차 방어, 2차 방어, 1차 면역 다 됩니다. 그 2차 방어가 특이적 면역이에요. 맞습니다. 2차 방어가 특이적 면역이야. 니은 보기. 니은에 들어있는 세포는 골수에서 성숙된대. 니은에 들어있는 세포? 니은은 세포가 아예 없어요. 여기 세포가 안 들어간다니까, 혈청은. 그냥 틀린 거예요, 이거는. 세포가 아예 없는데, 니은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낚으려고 한 걸까? 니은이 얘라면 기억세포가 있는 거니까. 기억세포는 비림푸구가 분화된 거죠? 비림푸구는 골수에서 생성돼서 골수에서 성숙되지. 그럼 니은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을 얘라고 주었다면 니은복이 맞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니은을 혈청으로 줬기 때문에 니은복이 틀려요. 디귿보기. 나의 생쥐 4번. 여기서 A에 대한 2차 면역 안 된다니까. 얘 면역혈청이기 때문에 1차 면역입니다. 아주 문제가 좋은 거예요, 이런 게. 너희들을 낚으려고 문제를 잘 내거든. 답이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제일 마지막 드디어 우리의 시험 범위의 끝. 혈액형 판정까지 하면 시험 범위 완전히 끝납니다. 혈액형 판정까지 합시다, 오늘. 자, 일단 혈액형. 뭐 우리들이 아는 게 A형, B형 뭐 이런 게 있잖아. 자, 이러한 혈액형이 무슨 형이냐는 적혈구에 어떠한 응집원을 갖니로 혈액형을 결정합니다. 자, 그럼 A형은 뭐냐면은 적혈구에 A라는 응집 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뾰족이라고 합시다, A를. 자, B형은 이거 조금 작게 그릴게. A형은 뾰족이. 자, B는 네모라고 해볼까? 이렇게 네모의 응집 부위를 갖는 걸 B라고 합니다. 이 적혈구 표면의 응집 부위를 뭘 갖냐에 따라서 어떤 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 B형은 뭐냐? A랑 B를 다 갖고 있는 거야. 뾰족이랑 네모랑 다 갖고 있어요. 근데 O형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적혈구 표면에 아무런 응집 부위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응집원이라고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항원. 아까 병원체라고 그랬죠? 그냥 똑같은 거예요. 병원체. 자, 그럼 이 병원체를 응집 반응시킬 수 있는 응집소를 우린 뭐라고도 하냐면 항체라고 하죠. 자, 우리 인간들은 각각의 혈액형에 맞는 항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네 이거 간단히 볼게. 초딩도 아는 건 사실이야. A형인 사람에게 B형을 수혈하면 되냐 안 되냐? 그냥 뒤져요 그냥. 근데 죽는 이유가 뭐냐? A형에게 B형을 넣으면은 응집 반응이라는 걸 합니다. 즉 혈액형이 응집된다는 거예요. 응집이 된다는 게 혈액이 찐득찐득 굳어요. 혈액이 굳으면 피가 움직여야 우리가 뭐 산소도 공급받고 할 거 아니야. 피가 굳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즉 얘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갖고 있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자,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A형인 사람은 B형을 넣으면 죽어. 왜? 이걸 갖고 있거든.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 갖고 있냐면 이걸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B형인 사람에게 A형 넣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봐봐, A, B형은. 야, 이 사람은 얘나 얘를 지가 갖고 있잖아? 그럼 지가 벌써 뒤졌어, 벌써. 아무것도 안 갖고 있습니다.
응집 반응을 할 수 있는 응집소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가 갖고 있는 응집 부위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도 갖고 있고요. 얘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갖고 있어도 돼. 그래서 O형인 사람은 어떠한 혈액형이든 다른 혈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받아요. 얘 받았다라고 하면은 얘랑 굳어버리잖아. 얘 받아도 얘랑 굳어버려. 얘 받으면 혹시 다 굳지. 그래서 절대로 O형은 다른 혈액인 사람에게 수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O형이 가장 순수한 혈액이야. 절대로 다른 혈액을 받지 않아. 나야. 나라고. O형은 절대 다른 혈액. 이 봐봐 이거. 아유. AB형인 사람은 A형 받을 수 있어? 있지. B형 받을 수 있어? 있지. 더러운 새끼들. 자, 아무튼 아무런 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웃기겠지만, 자, 요걸 기억해야 돼. 그럼 받을 수 있냐 없냐? 즉 응집 반응을 누구랑 누가 하냐면, 잘 들어야 돼 이걸. 응집 반응은 내 몸에 있는 응집소와 다른 사람이 준 응집원이 응집할 수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너네 혈액을 내가 누군가로 받았다며. 그럼 내가 혈액을 받을 때 너네 피가 다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띠는 이유가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때문이에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을 하면 그게 결국 빨간색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혈액을 받는다는 개념은 다른 사람이 준 적혈구를 받는 개념입니다. 내가 혈액을 받았다. 그 사람의 적혈구를 받는 개념이에요. 그럼 내 몸에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네가 뭘 줬냐로 응집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거야.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몸에 있는 응집소가 뭐고 너 다른 혈액 받았을 때 너 응집원이 뭔데? 그래서 응집이 되냐 안 되냐를 비교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혈액형을 너 무슨 형이니 무슨 형이니 판정할 때 이렇게 생긴 실험 기계 위에 올리죠. 요거 있어요. 자, 제일 앞에는 항 A형 혈청이라고 써 있습니다. 얘는 항 B형 혈청. 얘는 항 RH형 혈청. 자, 이게 존나 내용 자체가 짜증나.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 얘는 B형 표준혈청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A형 표준혈청이라고도 해요. 얘는 돼서 자, 원리를 얘기해 줄게. B형 표준혈청의 뜻은 B형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응집소를 얘기합니다. B형이 갖고 있는 응집소. 그럼 B형이 갖고 있는 응집소는 얘죠. A형을 응집할 수 있는 응집소. 자, 여기 봐봐. A형을 응집할 수 있는 응집소기 때문에 얘를 응집소 알파라고 합니다. B형을 응집할 수 있는 응집소가 얘죠. 그래서 얘가 응집소 베타라고 합니다. 얘는 없고 알파, 베타 다 있다. 결국 얘의 뜻은요. B형이 일반적으로 갖는 혈청 알파입니다.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 A형에 대항하는 혈청이다. A형에 대항하는 혈청 알파죠. 그래서 얘는 그냥 알파입니다. 자, 그럼 문제. A, B형인 사람을 넣었대. 그러면 응집 반응이 어디에 되냐 봅시다. A, B형 뭐뭐형 그러면 적혈구의 응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입니다. 얘를 알파에 넣었어. 그럼 알파는 얘랑 응집돼 안 돼? 잘 되지. 여기에 결합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응집이 됩니다. 응집됨. 여기도 베타에 얘를 넣은 거야. 베타 얘예요. 얘가 여기 또 결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도 응집이 돼. 결론이 뭐냐면 이건 좀 이따 할 거야.
응집이 된 거로 어떤 혈액형이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대로 해볼게. O형을 넣어봅시다. O형. O형을 여기랑 여기에 넣었어. 자, O형은 뭐뭐형 응집원을 넣은 거예요. 근데 O형은 아무런 응집 부위가 없어요. 뭐 알파를 넣으나 베타를 넣으나 응집이 안 돼요. 응집이 안 된다는 건 결합 안 하기 때문에 응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우리는 A형 넣었다. 항 A형 혈청이 응집됩니다. B형 넣었다. 항 B형 혈청이 응집돼요. A, B형 넣으면 다 되겠지 뭐. O형 넣으면 다 안 됩니다. 자, 마지막은 항 RH형 혈청이라는데 이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RH 플러스형과 RH 마이너스형이 있다는 건 알죠? 자, RH 플러스형은 뭐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냐면 AB형 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AB형은 뭐는 있지만 뭐는 없는 사람이냐? 응집원은 둘 다 있지만 응집소가 없는 사람이 AB형이에요. 즉 얘는 RH 응집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RH 플러스형은 응집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RH 플러스형은 RH 응집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집이 됩니다. 오케이? 자, 얘는 RH 응집소예요, 이거. 근데 RH 마이너스형이래. RH 마이너스형은요, 응집원이 없어요. 그럼 얘는 응집소인데, 응집원이 있어야 응집이 되는 거야. 응집소를 응집원이 없는 데에다가 넣으면 당연히 응집이 안 되지 뭐. 그럼 쌤, RH 응집소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데요? 자, 이게 짜증나. 자, 일단 RH 플러스형은 응집소가 없어요. 근데 RH 마이너스형도 응집소가 없습니다. 예? 아, 쌤, AB형은 응집원만 있고 응집소 없다면서요. 그치? O형은 응집원 없고 응집소만 있다면서요. 그래. 근데 RH형은 좀 달라요. 자, RH형은 일단 RH 마이너스형이 RH 플러스를 봐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 줄게. 내가 RH 마이너스래. 근데 난 RH 응집소는 없어요, 원래. 근데 RH 플러스를 딱 보면 드디어 응집소를 만듭니다. 이래서 저가세포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포증. 잘 봐, 이제. 자, 엄마랑 아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근데 아빠는 RH 플러스형이고 엄마는 RH 마이너스형. 자, 그럼 애를 낳았을 때, 야, 너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봐. 당연히 아빠나 엄마를 한 개씩 닮기 때문에 RH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RH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첫 번째 애가 RH 플러스형이었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엄마는 RH 마이너스형이기 때문에 RH 응집원이 없어요. 근데 RH 마이너스형인 사람은 응집소도 원래 없어. 근데 태아가 RH 마이너스형이 아니라 플러스야. 그럼 RH 응집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드디어 엄마의 혈액이 태아를 임신했을 때는, 야, 너네 엄마랑 아기가 혈액이 섞이냐 안 섞이냐? 아는 게 없네. 야, 너네 A병인 새끼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아니면 O형인 새끼들 있지? O형을 합시다. O형. 내가 O형이니까. 자, O형을 할게. 너네 O형인 사람 있을 거야. O형인 사람의 엄마 혈액형이 A형 또는 B형인 사람 또는, 그러니까 엄마가 O형이 아닌 사람. 손 들어봐. 나는 O형인데 우리 엄마는 O형이 아니야. 손 들어봐. 없어? 너는 O형인데 엄마는 O형이 아니야. 그럼 만약에 둘이 혈액이 섞여봐. 엄마 무슨 형이야? A형 봐봐. O형이랑 A형이랑 섞여봐. 그러면 A형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왜? A형인 사람은 O형 거 받아와도 의미가 없다고. 근데 O형인 사람은 A형 거 가져오면 응집을 해버려. 그럼 봐봐. 지윤이는 O형이다. 엄마가 A형이다. 엄마랑 지윤이랑 혈액 섞였다. 지윤이 죽었어. 안 태어난다니까? 안 태어나. 자, 다시 얘기해 줄게.
절대로 엄마랑 아이는 혈액이 섞이지 않습니다. 안 섞여요, 엄마랑 아이는. 근데 쌤, 엄마가 아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된 건 탯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혈장만 움직입니다. 다시, 혈구는 못 움직여요. 혈장만 움직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아이랑 엄마가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태어나면 끊어야지. 탯줄이 뭐 연결되면 엄마랑 아이랑 뭐 평생 연결돼서 사냐?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끊을 때 드디어 혈액이 섞입니다. 끊을 때. 그럼 엄마의 혈액이 드디어 아이의 혈액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애가 태어났는데 RH 플러스 0을 엄마가 드디어 봤어. 그러면 엄마가 드디어 RH 응집소를 만듭니다. 만들어요, 드디어.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둘째를 또 낳았어. 둘째를 또 낳는데 둘째가 또다시 RH 플러스야. 이런 문제가 됩니다, 드디어. 얜 응집소입니다. 얜 응집1이야. 그럼 얘가 얘를 공격합니다. 공격. 왜? 혈액은 안 섞여도 내가 혈장은 섞일 수 있겠죠. 얘는 혈장이에요, 혈장. 항체니까. 얘가 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둘째 태아가 태어나기 힘들게 됩니다. 이게 저가세포증이에요. 이게 과학이 지금은 좀 발달해가지고 알게 된 사실이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너네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가문을 잇는 애는 첫째입니다. 첫째가 이어야 돼. 얜 안 태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태어나면 병신이거든. 잘못됩니다. 적혈구 다 파괴돼가지고. 그래서 첫째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첫째인 사람들은 좀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돼. 이제 엄마가 RH-0면 진짜로 둘째가 좀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밝혀졌기 때문에 엄마의 RH 응집소를 다 없앨 수 있어요. 실제로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해도 지금은 괜찮아요. 다 없앴으니까 지금은 알아요. 근데 어찌됐든 원리가 이렇게 되니까 잘 기억합시다. 오늘까지 하면 드디어 모든 내용 다 끝났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만 풉니다. 자, 주간제 풀고 오세요. 다음 주에 6월 6일 날 보충할 때 와야 되는 사람들 오세요.